우리가 보통 자원전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석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미래의 패권을 가르는 전쟁이 어쩌면 우리 발밑에 있는 아주 작은 모래 아래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 팍스 실리카, 바로 새로운 글로벌 자원전쟁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시대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재료, 단 하나만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 좀 뜻밖의 대답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모래일지도 모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래의 주성분인 실리카죠. 모든 반도체를 만드는 바로 그 핵심 원료 말입니다. 네, 바로 이 모래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질서, 이걸 팍스 실리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 개념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팍스 실리카가 뭐냐면요. 2025년 12월에 출범했다고 가정한 새로운 경제 안보 협의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로마의 평화를 뜻하는 팍스와 반도체의 핵심 소재 실리카를 합친 말이에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공급망 전체를 우리 편이 꽉 잡겠다는 거죠. 이 동맹의 진짜 핵심은요, 이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옛날처럼 단순히 자원을 사오는 구매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기술과 제조 능력을 손에 쥔 공급자들의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미국, 한국, 일본 같은 회원국들이 광물을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까지 공급망의 처음과 끝을 전부 장악하겠다는 그림입니다. 자, 근데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상은 쪼개질 수밖에 없겠죠. 거대한 두 개의 블록으로 말입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는 딱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이 이끄는 기술 동맹 팍스 실리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자원 동맹 녹색 광물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최첨단 두뇌를 쥐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두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를 쥐고 있는 거죠. 이걸 무기 삼아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탁상공론이 아니고요. 이미 서로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진짜 글로벌 자원전쟁에 막이 오른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또 험악하게 돌아갔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2025년 11월에 중국이 먼저 포문을 열자 바로 다음 달에 EU가 맞대응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곧바로 일본을 겨냥해서 수출 통제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미국까지 참전하죠. 불과 몇 달 사이에 서로의 목을 조이는 조치들이 정말 쉴 틈 없이 터져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정말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쓰는 광물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전부를 사온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71%라는 숫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입하는 광물의 71%는 원석 그대로가 아니라 누군가 이미 한번 가공한 중간재라는 겁니다. 즉 원료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가공 과정 자체를 특정 국가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공급망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원광을 캐는 업스트림, 그리고 최종 제품을 만드는 다운스트림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원료를 쓸모있게 다듬는 미드스트림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간, 허리, 원료를 가공하는 영역이 우리에겐 거의 텅 비어있는 공백 지점인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국내의 원료를 가공할 기반, 이 미드스트림이 없다 보니까 특정 국가가 그 과정을 꽉 틀어주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경제안보의 가장 위험한 병목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점은 알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을 이야기해봐야겠죠. 이 위기를 어떻게 정면으로 뚫고 나갈 것인가. 다행히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밖으로 길을 여는 겁니다. 팍스 실리카 동맹국들과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법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으로 힘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국내 가공 역량, 즉 미드스트림을 키우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국내 가공시설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지정해서 튼튼하게 보호하고 민간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아끼지 않고요.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남한테 맡겨뒀던 이 중요한 공급망의 허리를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자원 경쟁의 시대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진정한 무기는 과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첨단 기술일까요? 아니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동맹국 간의 굳건한 신뢰일까요?